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후 관제탑에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사망한 희생자를 수습하고 있으며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세븐시 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객기 기체는 활주로 주변의 시설물인 외벽에 충돌하면서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승객 175명과 객실 승무원 4명 및 조종사 2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잇따라 구조했습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8시 38분께 나머지 탑승자 179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세븐시 2216편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인명피해가 큰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를 해외까지 확대하면 이번 참사는 우리나라 항공기 사고 가운데 1983년 대한항공 격추 269명,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 225명 사망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인명피해가 큰 사고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8시 59분께 사고기 기장이 관제탑에 구조 요청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습니다.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3분 후인 9시 3분께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안공항 활주로가 짧은 탓에 충돌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국토부는 사고 기종인 B737-800은 1,500m의 활주로에도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른 항공기도 문제없이 운행해 왔기에 활주로 길이를 사고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는 인명피해 규모가 커진 데 대해 공채 착륙을 한 뒤 화재가 났고 그 뒤에 소방당국이 바로 출동했다며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여객기 사고의 조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린다며 기체가 외국에서 제작된 데다 기체 문제와 조종 절차, 외부 요인 등 복합적 상황을 조사해야 해 장시간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이날 오후 무안공항에서 브리핑을 열어 무리한 운항은 없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항공기 정비 등을 철저히 하고 있고 출발 전후 꼼꼼하게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상자 구조와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참사가 발생한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중 별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이날 자택에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카터 재단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칩 카터는 성명에서 제 부친은 저뿐만 아니라 평화, 인권, 이타적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웅이셨다면서 저희의 형제와 자매, 저는 이런 공통의 신념을 통해 전 세계와 부친을 공유했다. 우리는 이런 공통의 신념에 따라 살면서 부친을 기리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과거 암투병을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2월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98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재임 기간 미국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선에도 실패했지만 퇴임 후 평화 해결사로 활약해 가장 위대한 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한반도와도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과 세계는 비범한 지도자, 정치인, 인도주의자를 잃었다면서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이라면 원칙과 신앙, 겸손을 겸비한 사람인 지미 카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미가 대통령으로서 직면했던 어려움들은 미국의 중대한 시점에 닥친 것들이었고 그는 모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는 모두 그에게 감사의 빚을 졌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국장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카터 센터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개 행사 및 운구 경로 등은 미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관계 기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센터는 전했습니다.